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장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두 번째 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역지사지 정신이 사라지는 이유. 말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거의 없다시피 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지사지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역지사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바꿀 역, 땅지, 생각할 사, 갈지자의 사자성어인데, 예, 내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판단하다는 거죠. 예,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예,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예, 신경 써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의미인데, 그럼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들 역지사지 하십니까? 역지사지 마인드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역지사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역지사지 단어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사자성어를 다 아는데 막상 현실에서 접목을 시킨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할지 모르는 이기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자기밖에 모르게 될까? 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보니까 뭔가 자리 양보하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확실히 안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미래장경님 뭐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라는 어떤 그런 그 사자성어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 우리가 뭔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역지사지라는 것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좀 누군가를 좀 배려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손해라고 인식이 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지금 그럴 만한 어떤 심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들 뭔가 급하고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저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 역지사지 정신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경쟁과 비교의 어떤 노출이 돼서 그런지 보통 인간의 자존심은 바닥이 되어 있어요. 자존감은 바닥이 되어 있어. 특히 이 서울이나 이 대도시권에 살면 바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아파트나 좀 빌라 같이 좀 주공간에 갇힌 데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잖아. 돈을 벌어도 이게 번 것 같지도 않고 나간 돈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네,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도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서울이나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것 매일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맨날 지옥이잖아요. 지옥이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잖아. 네, 삭막하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뭐 짜증나게 하고 시비 걸더라도 아니면 누가 좀 힘든 사람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뭔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손을 내밀어야겠다. 아니면 뭐,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 어떤 느낌이냐면
아마 서울 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지하철 타잖아요. 그럼 약간 표정이 어떤 거냐면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 제발 나 좀 말 시키지 마. 말 시키면 발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걸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이 눈에서 느껴지는 약간 어떤 방어 기제 같은 게 좀 보여요. 왠지 건드리면 같이 맞불 작전을 갈 것 같은. 예. 그래서 보면 왜 서울 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서울 지하철에 이제 그 진상들 아니면 뭐 시비 거는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 어. 다들 이제 마음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왜 보면 지하철 같은 데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예. 앉아서 가는 경우도 경우 거의 없고서 이제 지하철 타면 서로 타려고 막 굉장히 부비적 많이 거리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역사까지 나오는데 보면 아마 지하철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서울 지하철 특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지하로 또 많이 내려가 있잖아.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 보면 올라갈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뭔가 뒤에서 날 떠민다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말 하는데 빨리 올라가라 약간 그런 느낌. 예. 한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스텝을 맞춰가면서 올라가야 되죠. 아시죠? 그 출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건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광경은. 예. 그건 내가 봤을 때 서울역에서 내가 예전에 서울 합정역하고 마포구청역, 홍대에서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서울역하고. 예. 뭔가 계단을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단 멈추면 안 돼요. 느리게 걸으면 안 돼. 그, 예. 꼭대기 다다를 때까지 계속 걸어야 돼요. 예. 뒤에 보니까 사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예. 내가 많이 멈춰보면 뒤에 있는 사람 손해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빡빡하다. 와, 여기 진짜, 이게 지하철, 그때 이제 서울역 내리면서 입구로 나올 때까지 느끼는, 이제 걸어간 느낌이 어떠냐 하면, 야, 진짜 앞만 보고 다녀. 누가 옆에 볼 겨를이 없네. 누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예, 정말로. 특히 서울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자취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신경 쓰고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럴 마음이 안 생길 거라 생각이 돼요. 이건 서울 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울의 특유의 어떤 그런 과밀화된 인구 문화 때문에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것도 상대방을 배려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어요. 예. 아니면 상대방을 도와줘도 뭐 사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보기 힘들어. 뭐 요즘 뭐 사회신성인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길 가다 누가 막고 있는 여자분 있거나 범죄 노출된 여자분이 있어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잖아. 예. 아니 도와줘도 이걸 도와줬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도와주면 대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도와준 사람한테 뭔가 거기에 따른 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신경 써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어?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어? 배려해줘봤자 이해해줘봤자 어? 나만 기운 빠지고 어? 나만 감정 낭비하고 헛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런 거 배려해주는 게 해줄 필요도 없다. 애초에 어? 그냥 내 앞길이나 가자. 내 것만 신경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음? 아 됐어.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남의 입장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 1인 가구의 증가.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혼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역시 사진은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왜 서울 같은 데 살면, 원룸이나 이제 오피스텔, 뭐 고시원 같은 데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왜 보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게 평수가 작고, 굉장히 평수가 작고, 과밀화되어 있고, 어떤 뭐 조망권도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좀 힘이란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룸에서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고, 뭐 고기 냄새 때문에 옆집에서 뭘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 소리 다 들리고, 예. 뭐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이 좀 여유있게 살고,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한 3평, 4평, 5평, 이런 좁디좁은 원룸 같은데 살잖아요. 예, 상당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를 챙겨줘야겠다 생각을 못 가죠. 1인 가구 사는 사람들 중에 뭐 벌이가 괜찮다거나 캠페인이 좋다? 뭐 그런 분들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신경 쓰고 자식과의 생각도 안 들고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겪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고독사가 많은 이유가 이런 거죠. 예. 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신경 쓰기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어떤 그런 혼자 사는 어떤 집의 특성상 뭐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누구를 뭐 도와줘야겠다, 병원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긴 하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불어라는 말이 쓰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함께 더불어 이런 말은 예, 없긴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 자, 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 채용 빙하기, 경제 불안 등으로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멘탈이 바닥나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바닥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역지사지라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면 내가 자존감이 강해야 된다고. 내가 멘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아직 합격도 못했고, 내가 지금 벌이 상태가 나쁘고,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누구 도와줘야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내가 지금 살까 말까 죽을까 지금 이런 고민 중인데, 누구를 신경 써주고 누구를 배려해주고, 누구를 이해해주냐는 말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도와주고 정문화가 있잖아. 예. 시골도 이기주의가 심하긴 한데, 시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문화가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잘 산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진짜 굶어 죽는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뭐 누구를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보듬어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누구를 신경 써주고 누구를 이해해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어렵잖아. JJ범위도 어렵잖아요. 예. 뭔가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뜻대로 잘 안 돼. 예. 이번 설 명절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멘탈 상태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약간 다운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원래 명절은 좀 업돼 있고 뭔가 훈훈하고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웃긴 게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기분 나쁜 우울한 얘기를 해요. 예. 들으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올 만한 얘기를 해. 명절인데.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으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예. 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뭔가 풀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누굴 도와주겠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대가 거듭나게 되면 역지사지의 문화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미 도시권은 없어졌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은 없어졌어. 나밖에 모르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배려하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먹고 살만해야 누구를 배려해 주는데, 내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했는데, 어, 누구를 신경 써주고 봐주고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이해해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 돼야 돼요. 나부터 잘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누구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마음 상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상대방은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지사지의 마인드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겨나려면 일단 여러분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부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잘 돼야겠죠. 여러분 하는 일이.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신세한탄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내실부터 먼저 채우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